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지 아세요? 실업률이 연간 평균 5.3%로 예상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는 20명 중 1명이 직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직장은 전쟁터와 같아서 빠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고학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왜 광주에서 취업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택배 분류 일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북경에서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설에 실직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가 둘이 창업을 해보자고 해서 하북으로 갔어요. 둘이서 창업하면서 노점 장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뚜렷한 성과는 없었죠. 창업했다가 6월쯤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서 일을 찾았어요. 6개월 정도 일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결국 그만두게 됐어요. 그 후로 계속 찾았는데 구하지 못했고 여자친구와 원거리 연애를 하다 결국 헤어졌어요. 그게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올해도 일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일이 구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지만 중국의 하청 민중들 중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2월 7일 중국의 관영 매체 경제관찰보는 절강대학 공유 및 발전연구원 원장 이실이 현재 중국에서 중간소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구수가 약 9억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9억 인구의 소득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일부 소득은 중간소득 수준에 가깝고 다른 일부 소득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 출근하는 것이 마치 무덤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전자상거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면 저는 정말 끝날 것 같아요. 정말 철저히 끝날 거예요. 일자리를 전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제 일자리는 고수입이 아니고 오히려 저소득 직종이에요. 영업 일을 하는데 성과를 올려야만 하는 일이죠. 매달 고정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정급여를 받는 일반적인 일을 하러 가면 가족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없어요. 3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방금 봤는데 이 많은 회사 중에서 채용하는 곳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은 일반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기본급이 1,900위안이고 개근 수당은 100위안입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6위안 정도, 주말에는 21위안 정도입니다. 사실 다 합쳐서 계속해서 잔업을 해도 겨우 3,000위안에서 4,000위안 정도 벌 수 있어요. 만약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으면 1,000위안에서 2,000위안 정도 벌게 되죠. 이런 일자리는 분명히 가족을 부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문지역의 한 네티즌은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받아들여야 했던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문의 임금이 정말 낮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임금은 대개 2,000위안에서 3,000위안 정도예요. 만약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한다면 5,000위안에서 6,000위안 정도 벌 수 있어요. 만약 일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사려고 한다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부모님 돈까지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가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겁니다. 외식을 시켜 먹으면 보통 20위안부터 시작하고 식당에 나가면 최소한 200위안 이상이 듭니다. 월급이 2,000위안에서 3,000위안밖에 안 되는데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써버리고 1년 내내 몇 푼도 모을 수 이전에 없어요. 중국의 민간협회는 2023년 중국 개인소득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월 소득 3,500위안 이하인 초저소득 인구가 6억 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습니다. 일부 학자는 중국의 경제 급속 침체 속에서 다시 집단 빈곤 시대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거대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청청입니다. 올해 32살이고 860만 위안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산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빚을 겪으면서 저는 마침내 어른들이 말하는 가난하면 번화한 거리에서도 아무도 묻지 않고 부유하면 깊은 산속에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는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또한 성벽이 무너지려 하니 모두가 벽을 민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팬데믹으로 360만 위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은행 계좌, 위챗, 알리페이를 동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이 학비, 생활비, 부모님 의료비, 그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빚을 진 사람은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제가 1,000만 위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러 개의 밀크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2채의 집과 2대의 차도 있었죠. 하지만 3년간의 팬데믹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집, 차,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자존심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2024년 단 11개월 동안 수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2024년 상반기 동안 중국 전역에서 자살한 사람 수가 23만 명을 넘었고 그중 80%가 부채로 자신의 삶을 끝낸 사람들입니다. 이 몇 년 동안 교육, 의료, 부채와 같은 문제들이 서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결혼,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아이들의 교육 문제, 부모님의 노후 문제, 그리고 막대한 부채, 하나하나의 문제들이 쌓여가면서 듣기만 해도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게 만듭니다. 현재 남경에서는 많은 가정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무거운 주제지만 저는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맘먹었습니다. 몇백만 위안짜리 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몇백 위안짜리 관리비도 낼 수 없고 몇백만 위안짜리 고급 차를 몰고 있지만 몇백 위안짜리 기름값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남경에서 8년 동안 대출 업무를 했는데 거의 매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정이 법원에 의해 경매로 집이 팔려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집을 잃고 하나의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제 친구가 전화했는데 그 친구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가 모두 연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돈을 물쓰듯 썼고 저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도 불안정해지고 계속해서 빚을 갚기 위해 다른 곳에서 빚을 끌어다 쓰는 식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심지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11월 하남 지역의 블로그 시모당구는 한 쌍의 80년대생 부부가 아무런 소리 없이 젊은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유서에는 최근 몇 년간의 경제 상황 영향으로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업이 망하고 문을 닫았다. 매일 여러 통의 전화를 받으며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고 신용도 잃었으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볼 수 없었다. 정말 버틸 수 없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모당구는 한탄에 젖어 저는 몇 년간 외식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때는 빚이 쌓여서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 빚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 문제, 90년대의 해고물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일한 차이는 지금의 실업자들은 대부분 높은 빚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90년대 당시 해고물결 때는 사람들이 빚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곳곳에 상업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자리를 구한다면 분명히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매달 쌓여가는 빚이 당신을 짓누르고 당신이 한 달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빚의 일부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업 파도는 90년대의 해고물결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쇠퇴하여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길거리를 헤매고 떠돌아다닙니다. 여기 왜 왔어요? 어제 오천에서 왔어요. 여기서 일자리 찾으려고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돈도 없고 어제도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도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밥 못 먹었어요? 우리 집에 먹을 게 있는데 먹을래요? 좋아요. 일자리 못 찾은 거죠? 네,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안의 출신이에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 왔어요? 지금은 뭐든지 다 하기 힘들어요. 밥 먹어요. 고마워요. 당신은 돈도 없고 살 곳도 없는 그 기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오늘 저는 경험했습니다. 전 재산이 18.52위안 뿐이에요. 인터넷에서 일단 계산되는 일을 찾아봤는데 이제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역에 도착했어요. 시간이 늦었으니 서둘러 지하철 타고 출발해야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마음은 너무 불안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 일이 믿을 수 있는지 전혀 확신이 없어요. 어쨌든 더 좋은 방법도 없으니 일단 가서 보고 결정해야겠어요. 지금 벌써 한겨울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북경과 상하이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으며 일부는 역에서 잠시 피신하고 일부는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한 네티즌이 북경 서역에 많은 노숙자가 있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블로그는 그곳은 자정이 되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전했으며 겨울에는 밖이 영하로 내려가 너무 추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네티즌들은 이게 어느 나라인가? 라고 비꼬며 물었습니다. 12월 4일 상해의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지역의 한 공원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 누워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불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업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보여줄게요. 갑시다. 바로 저 앞에 있어요. 지금 이곳의 온도는 18도인데 진짜 너무 추워요. 촬영한 네티즌은 민생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길가를 서성이게 된 거지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며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네티즌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하남 주마점에서 한 노숙자가 겨울옷을 살 돈이 없어 온몸을 비닐봉지로 감싸며 추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보면 경제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이미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초를 돌아보면 중국 당국은 GDP 성장률 5% 목표를 설정했지만 12월 4일 중공의 공식 매체는 현재 중국 경제가 특정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집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것이 중국 경제가 너무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당국이 허위 GDP 데이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점들이 너무 침체해 있어요. 저녁 먹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근처 쇼핑몰을 가기로 했죠. 1층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바로 2층으로 갔어요. 그런데 2층도 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아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비일 텐데 아무도 없었고 다른 구역도 사람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3층으로 가봤는데 거기도 역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일대 가게들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 문을 닫았어요. 조용하고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어요. 겨우 몇 달 만에 이 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외부에서는 중국 당국이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내놓아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3.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민화 측면에서 모건 스탠리는 중국이 내년에 인민화를 약 7.5까지 절하하고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자극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0%에서 1% 사이로 예상되며 생산 물가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이 4.5%가 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하지만 이건 내년에 더 많은 경제 자극 정책이 시행되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4.5%가 어떤 개념이냐고요? 과거와 비교해보면 사실 이건 계속 후퇴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 우리는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했어요. 내년에 4.5%라면 이건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6.6%였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은 모두 과거의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의 전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2025년 경제 상황을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고등교육 졸업생은 1179만 명에 달했고 취업률은 겨우 55%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530만 명의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실업률이 45%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상점, 공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파산할지 해고가 있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한다고 해서 경제가 반드시 개선될까요? 우리의 수입이 늘어날까요? 이런 것들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가 크게 침체하고 정치적 억압이 심하며 민간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고 없는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